올바른 사상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사상일까? 어떤 사상을 국가나 단체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 그는 독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그 나라 국민들은 사상과 기타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헌법의 근간이 되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국시로 삼고 그러니까 국가의 건국 이념 그리고 국가의 운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대표적이죠. 공산주의는 경제제도입니다.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그 체계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려고 하면 사회주의의 사상을 본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으면 넘어오면 됩니다.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면 됩니다. 옛날에 다 그랬죠. 반대로 넘어가는 사람 적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 더 많았고. 이렇게 올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시가 되고 한 나라의 국가의 기본 가치관이 되고 그 기본 가치관 속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사상을 올바르게 서로 향유하고 그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주입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입니다. 뉴라이트 애들이 말하는 거는 말은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지만 1948년을 건국절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1948년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나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임시정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은 임시정부에 있었고 우리의 국토는 일본에 강점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서 강제적 노예 상태로 카이로 협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일본에 강제로 빼앗겼고 우리의 국민들이 일본의 시민권을 강제로 받아야 했으며 그래서 그 저항한 사람은 죽거나 독립운동하러 나갔죠. 그래서 독립을 했던 겁니다. 1919년에 상해에서 김구순생을 수반을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단도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 활동을 했죠.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장개석이 참가했던 카이로 협정에서 카이로 선언에서 이게 카이로 선언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대한제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이 건국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대한제국을 뺏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법통을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받아가지고 한국에는 뭐 없으니까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상해에서 중경으로 뭐 난경으로 피해 다니면서 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때 한국이 들어와가지고 기타 등등 하다가 뭐 우리가 반쪽으로 나뉜 거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왜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이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사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는 어떠한 생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떠한 생각을 기본으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다.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왕조가 바뀌어 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의로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한민족들이 올해 보리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오다가 지금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공통의 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의 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올바른 사상, 이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고 사상인데 요즘에 이걸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죠.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나니까 이런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광복절 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KBS에서 일부러 부친의 나비 부인을 틀는데 하필 그 중에서도 기미가요가 나오는 부분을 광복절 자정되는 딱 그 시간에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하필 그것도 유튜브에서는 그 영상을 김원호 입은 영상을 틀고 부친의 나비 부인이 일본 일제시대를 다룬 오페라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틀었던 그 내용은 하이라이트 부분도 아니에요. 하이라이트 부분도 아닌데 왜 그 시간에 특별히 그걸 틀었냐? 실수가 아니죠.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푸치니 오페라를 듣는 사람들은 보통 하이라이트를 듣고 싶어 하죠. 하이라이트도 아닌 기미가요가 나온 부분, 아무 지나가는 부분을 왜 틀어야 됩니까?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 일부러 뉴라이트 출신을 뽑은 사람 이런 것들 간단합니다. 지금 이건 국제 외교 정세로 봐야 되는데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일본도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일 동맹이 맺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군사훈련의 목적이든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고 작게는 독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들이. 독도 해역까지 동맹 훈련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사실은 군사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위가 아니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면 그 동맹이 위협이 된다는 가정과 그런 가정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일본은 자신의 군사력을 외부로 가져가기 위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아직 일본은 군국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본 제일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점령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점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사관을 계속 심어놓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른 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일본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움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의존적인 사상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그 시작이 뭐냐? 한국은 자력으로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승만을 위조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말을 하는 이유, 건국절로 하자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지우고 이미 대한민국은 조선이 망할 때 완전히 망했고 40년 가까이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미국과 일본 특히 그런 주요 열강들의 도움에 의해서 나라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오랜 기간의 이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한 번에 부정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다. 새롭게 만들어진 아빠, 엄마, 그 부모의 역할을 누가 했냐? 미국과 일본이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사상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활용 잘했던 사람이 사사키 뭔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그 말을, 이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대한 고마움, 물론 고마워한 건 저도 고마워 생각합니다. 그런 당연히 그래 해줘서 우리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국가의 근간 사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지금 중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국민들조차도 그냥 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의 문제,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사상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고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을 생각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헌법이란 게 뭡니까? 인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가장 규범이 되는 모든 것입니다. 규범집입니다. 규범집. 거기서 헌법에서 민법, 상법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국시를 잘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시를 흔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작금의 사태들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저는 수행자 입장에서 왜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냐? 왜 나라의 문제에 예하냐? 친일파가 되고 우리가 일본에 빼앗겨도 되지 않냐?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지해야 되고 가져가야 될 그 기본적인 원칙이나 사상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가장 이 작은 면에서의 원칙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앞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화면상에서 제가 움직이다 보니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기운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화면 본인 라디오만 보고 영상만 보고 있는 거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왜? 실제 방송을 할 때 항상 앞에서 이걸 들고 하거든요. 자막 들고. 예를 들어서 못하면 자막이 겹치기 그러니까 이래 딱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지금 왼쪽이면 오른쪽입니다. 문자 딱 떼어주면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보고 영상 봐야 되는데 영상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하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정상적인 운항 경로를 따라가야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선장 잘못 받기가 길을 이상한 데로 드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올바른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개개인이 민감하게 자신의 삶이 아니면 우리 나라가 가는 길, 내 주변의 주변 조직이나 사회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고 그것을 잘 따라 나갔을 때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낙오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데부터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게 여러분들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바른 사상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가 올바른
항로를 따라갔을 때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올바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배를 틀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버리고 목적지가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게 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는 길이 험난해 죽겠는데 길까지 더 꼬아보세요. 더 험난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